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지표가 또다시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양시장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장중 낙폭이 2,452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469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지고요. 현재 구간 1%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오늘 기관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1,39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서 소폭이나마 매수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도 기관은 운송 장비 업종을 중공격적으로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데요.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기관계에서 골고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을 좀 주도적으로 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2억 원가량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운송장비 기업들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건 전기전자 업종을 향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금 포착되고 있고요.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소폭이나마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이상 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IT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를 지속적으로 시연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금융업을 매도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를 좀 집중적으로 팔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기아와 관련된 자동차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가 오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99조 8,084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조 6,079억 원을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직전 연도 2022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60%가 증가했습니다. 실적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서 지난해 실적과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5%가 넘는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가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50%가량을 소각하는 주주가치 재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도 2%대 오름세, 지금 현재 구간 대동기어가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매기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중소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개장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2% 가까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금 종목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HBM 중장기 수요가 연평균 60%가량 성장할 것이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HBM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는 매기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IMT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인데 5천 원 넘게 상승하면서 25,000원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2차 전지 대형주 단에서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테슬라가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8.2%였습니다. 지난해 비교했을 때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올해 자동차 판매율이 더 저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9%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3%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 지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의 지금 주가의 희비가 실적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왜 오늘도 시장이 꺾일까요, 여러분들?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 이유도 없었고, 제가 월요일부터 저번 주부터 방송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실적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에 대한 반영성이 나올 것이었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2차 전지 지금 다 꺾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반도체만 상승해서는 안 되고 2차 전지도 같이 상승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날 엔비디아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AMD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AI주나 HBM 관련주들이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장전에 SK하이닉스에서 영업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HBM 관련주, 정공정이라든지 후공정 이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경고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웬만하면은 HBM 관련주들, 정고정이든 후공정 관련주들은 차익 시연을 웬만하면 수익 낮때 정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아껴야 하고 다음 시장에서 왜 조정이 올 때 거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아껴야 하는지 저는 오늘 TV에 보시는 새로운 시청자들보다는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반도체 관련주 오늘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네. 사실 반도체 지금 좋은 이야기 많거든요. 엄청 많죠. 네, SK하이닉스에서도 컨콜 열고 뭐 D램이랑 낸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도 했고 HBM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나는 중장기적으로 좀 천천히 수익 실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장기적으로 네. 처음에는 생각할 때 이건 HBM도 괜찮고 뭐 엔비디아도 뭐 700달러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난 장기적으로 갈 거야. 네. 맨 처음에는 가치 투자성 생각을 하고 그렇겠지만은 하루하루 또 등락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또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엔비디아나 AMD 그다음에 인텔 이제 좀 있으면 인텔 실적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사실 반도체주들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네. 너무 많이 올랐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호재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미리 주식은 이 기대감에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똑같은 호재요 계속 같이 상승하는 거는 무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환율이 1340원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미국 증시는 상승하더라도 왜 국내 증시는 떨어지는 건가요? 근데 또 미국 증시는 떨어지더라도 왜 국내 증시는 상승하나요? 참 이상해요.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시장은 환율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도 빠지고 AI주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계속 이 시장에서 언제나 악재로 둔갑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꺾일 수가 있고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현금을 좀 아끼고 다음 시장에 대한 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날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HBM 관련주 사야지 하고 사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HBM 관련주가 내일도 갈지 아니면 내일도 못 갈지 그거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일 시장의 관망 자금이 또 움직일 겁니다. 왜? 내일 저녁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인 소비 지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 지표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의 반영성이 나오니까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또 현금을 계속 비중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와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상승보다는 하락 비중이 더 크다고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까지 확인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저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네. 당연히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국내 증시 그거에 못 따라갔거든요. 일본 증시는 미 증시 따라가도 우리 증시 진짜 답답하게 안 갔고요. 또 중국 증시랑 비슷하게 안 가다가 오늘 중국 증시 또 많이 가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안 라는 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요. 우리 전 세계로 따지자면은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요. 네.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이요? 네, 미국이 이마트하고 하면은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코스코하고 코스토코 맞나요? 코스트코요? 아, 아니다. 코스토코보다는 홈플러스하고 하자. 네. 홈플러스고 국내 네. 증시 같은 경우는 동네 슈퍼나 마찬가지하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도 약간 좀 800에서 900에서 왔다 갔다 계속 네. 이렇게 변동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코스닥은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거고 외인하고 기관이 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은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못하는 이유는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 객관적인 판단하는 것보다는 중국 자체 내에서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한국 시장 자금들이 또 중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시장은 그때 부인할 때 예를 들면 그때 악재가 생길 때 그냥 추가 매수하려고 기관이 사는 거지 기관이 지금 이 종목 좋아 보여 해가지고 사는 건 아니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아나운서님 네. 우리 국민연금이 기관들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20년 후에 나 뭐 먹고 살아. 다 물리면 큰일 나는데. 기관도 지금 손 아끼고 있으셔야 돼요. 네. 나중에 국민연금 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해외 주식 쪽에 다 물려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저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시장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야 그러면 종목 뭐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종목보다는 저는 솔직히 수입보다는 지키는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키는 전문가 역할에서 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사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아끼고 굳이 지금 시장에 신규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시장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 좋은 환경일 때 그때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다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지금 불확실한 이 시장 환경 속에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또 자료 준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오늘 종목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종목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보고 계신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저희 노안톡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 신뢰가 생기면은 그냥 저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신뢰가 안 생긴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료 많이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침체된 국내 증시입니다. 아주 파도가 장난 아닙니다. 이 파도가 완전히 허리케인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TMC가 VC 일으킨 걸요. 테슬라가 완전히 이걸 똥 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테슬라의 배신에 따라가지고 오늘 미 증시가 또 하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 2차 전지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노란톡방에서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차 전지 이제 빠졌으니까 더 들어가면 될까요? 바닥이니까 한번 가도 될까요? 이해가지고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뭐 오늘만 산다고 하면은 들어가십시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왜 2차 전지가 바닥이 아닌지 그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개인 소비 지수표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업이 되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가 다운이 되느냐 이 업다운에 따라 가지고 또 제 금리 인하에 제일 취약한 2차 전지가 또 상승을 주도할 수가 있고 하락을 하면서 또 반대로 시장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눌 예정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 분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전문가님, 네. 유튜브에서 시청자님이 질문 좀 해주셨거든요. 네네. LNF 아직 사랑하시냐고 LNF 요? 여쭤봐달래요. 네. 지금 저렇게 떨어지는데 사양하게 생겼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사양하게 생겼어요. 네. 아이고, 그때 이별을 고한 뒤에 안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안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IRA,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일 수혜주가 NNF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폐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아직까지는 NNF는 3차적인 진입을 조금 더 보고 진입할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저번 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정리 안 하고 지금까지 25% 빠졌거든요. 와, 그랬으면 나 반성 못했을 거예요, 진짜.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리스크가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걸 근거 있는 내용들을 그동안 반송해서 말씀드렸고 노안톡방에서 말씀드린 만큼 우리는 이 정리하고 다음 거를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와, 16만 원까지 빠졌어. 우와, 저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15만 원, 14만 원까지 다시 떨어지면은 제가 추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LNF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해 주셨고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직까지 바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월요일 날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코그룹하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멀리 보면은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가 과연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들어요.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쪽에 대장주가 되는 거냐. 사실 에코프로가 위아래로 10% 이상 올라가고 10% 이상 떨어지고 에코프로 BM도 10% 이상 밑으로 떨어지고 10%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위로 떨어져도 4%밖에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도 4%밖에 안 올라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투매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매매 방법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정상적인 매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50만 원 정도 깨졌을 때 이 2차 전지 대장주가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에코프로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는 것보다 맨 처음에 만약에 에코프로 지금 80만 원대 120만 원대, 130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 처음에 장기 투자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 생각 그대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마음 흔들거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이나 우량주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맨 처음 마음 그대로 먹은 그대로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통해서 2차 전지와 앞으로 시장 방향성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네, 오늘 5시까지 버티다가 이거 실제 목표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잠들어버렸어요. 잠들어버리고 2시간 정도 지나고 한번 깼어요. 그러고 나서는 봤죠. 역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시적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외로 6% 이상, 5%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하고 제일 연관이 있는 NNF, 이 NNF도 지금 현재 1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2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경고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이제 좀 빠졌으니까 들어갈까요? 이제 바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식에서 바닥을 잡는 거는요. 자칫 지하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내일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빠졌으니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늘 테슬라 시간에 5% 이상 빠졌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오늘 미 증시 개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요 빠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빠지겠죠. 오늘 미 증시 빠질 거고 테슬라가 개파락이 나오면은 테슬라하고 연관된 미국 전기차 관련주의 리비안도 개파락이 나오겠죠. 즉 TSMC가 살린 불씨를 테슬라하고 리비안이 오늘 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꺾을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 인텔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시장은 계속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든 AMD든 반도체 이 후공정 관련주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경고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현금화를 시키십시오. 수익 금액을 생각하시고 더 많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하시는 것보다 수익 금액보다는 잊지 않고 지금 현재 수익인 상태에서 정리하시면서 그 현금으로 다음 시장에 조정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점점 더 높여서 나중에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지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 시장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금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 운명의 밤입니다. 네. 내일 운명의 밤이고요. 텔레파시를 보내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텔레파시 보낼게요. 내일 운명의 밤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내일 붉은일 수도 있지만은 주식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일 9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소맥이 한다.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됨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에 따라 가지고 반영성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 실수했는데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 소맥 많이 드십시오.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반영성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 지표가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은 좀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리저리 지금 시장 어렵다고 해서 다 두들겨 보지 마세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 보면
저 종목 지금 올라가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아이고 수익 났다 이러지만은 물리면은 그때부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 파악도 하지 않고 물리면은 그때부터 강제로 파악하게 됩니다. 강제로 파악하게 되고 또 다음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본인 종목들은 또 HBM 관련주든지 이 종목들이 다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NNF를 상승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무조건 손가락 잠그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잠가야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조정에 대해서 현금을 쓸 돈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계속 현금 비중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이탈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도망가고 추치법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 지정적 리스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내일 경기지표, 소비지표가 나올 때 이 우려감에 환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 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대요. 아, HBM 관련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겠지만은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이 종목이 더 좋다고 생각해도 빼고 있습니다. 왜 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종목이 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니죠. 환율에 따라 가지고 투매를 환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은 환차익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투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투심에 따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심신미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또 뺄 수밖에 없겠죠. 에코프로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가락을 잠그시고 내일 경기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주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또 관만 자금이 들어오느냐 관만 자금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굳이 이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 마음껏 그때는 매매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탈이 되더라도 그 자금이 또 새로운 신규 자금을 받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아끼시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2차전지가 상승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내일 잘 나옵니다. 근데 미국 GDP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GDP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은 탄력이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소비 지출이 부족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생길 거고요. 근데 이 미국인들이 소비가 계속 많아진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건값은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소비 지표가 저는 상회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다행이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다행이고 정말 소비 지수가 상회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또 한 반면으로 또 상승이 되려면은 기술적 반등인데 이 기술적 반등은 솔직히 외인들이 올려주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이다 하고 매수세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테슬라가 시간에 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오늘 정규장에서 개파락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도 2차 전지는 빠지겠죠. 중요한 건 개인 소비 지출에 따라 가지고 이 반영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12월 달에 CPI, PPI 전부 다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1월 달 회의 여기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무리일 것 같다. 이런 회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파월 의장 생각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월 달에는 4분기 기업 실적이라도 있었지 2월 달에는 기업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는 엔비디아, AMD 이 두 가지로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2월 달 시장은 버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상승할 환율보다 떨어질 환율이 10%라고 하더라도 그 떨어질 환율 10%에 맞춰가지고 현금을 아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조금 지금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시더라도 마음이 조급하시더라도 현금을 지키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원칙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섣부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도 또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의 대응 방안 궁금하신 분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요.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방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2주 동안 굶고 있어요. 2주 동안 시장 리스크가 네. 어차피 떨어지기 뻔하니까 네. 떨어지기 뻔하니까 계속 굶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현금을 계속 비중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 똑같은 레시피하고 하더라도 네. 맛있는 레시피가 있고 맛없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만드냐 맛이 달라진다. 네. 힘있고 응대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원력이 아닙니다, 부족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시장을 이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굳이 시장을 이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수입보다 지키는 삶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동안 방송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역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이 코스피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은 지금 저쪽에는 파워 의장이 하는 리스크가 있고 저쪽에는 또 테슬라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또 금리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이게 지금 일기예보처럼 이게 코스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요. 만약에 코스피가 대서양, 그 태평양 쪽으로 가면 큰일 나죠. 태평양 쪽은 다 파란색깔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소비 지표하고 인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때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구가 다 개파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입 악화가 되면은 이 의자왕 따가지고 삼천군녀가 다 물에 빠진 것처럼 이 물량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다 빠질 수밖에 네. 없다는 겁니다. 왜? 종목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가는 신규 산전주라든지 전쟁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던 종목을 버리고 그 수급으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만 살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따라가지고 매물 추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지금 현재 현금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월 17일 NLF 고가를 21만 4,500원에 이제 다 끝나는 모습을 방송 통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상승후 저는 시장 관문 속에서 현금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손가락 잠그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손가락을 잠그고 시장 추이를 더 보자. 그리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저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 경고를 해드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2차 전지 앞으로 떨어질 거다, 빠질 거다, 내 말대로 맞지 않았냐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미리 알고 떨어지는 거하고 그때 떨어지는 거하고 또 마음가짐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방송 통해 가지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더 빠질 거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부분도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분들 맨날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이고 야 반도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에요. 우려감도 미리 우려감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하루 상승한 것 가지고 더 많이 갈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주가가 정반대로 되면 아 역시 주식 귀신도 모으는 거야. 이거요. 본의 합리화를 합니다. 본의 합리화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버신 돈, 소중하게 보신 돈을 허투루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금의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전문가님께서 또 어떠한 히든 종목을 들고 오실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방송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노란톡에 좀 글을 읽어보는데 네. 친구가 수익 낸 거 배 아파서 저도 들어왔어요. 아, 배 아파, 그렇게 배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들어오셨군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셨대요. 아,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은 제 메뉴대로 따를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신 분들? 제 메뉴대로만 따주시기 네. 바랍니다. 요마에 가면 요마의 법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하면 저만의 법에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나운서님. 우리가 이 주식 방송에서 네.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올라갑니다. 이 종목 좀 있으면 매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터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지켜드리는 그 전문가도 그것도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송은 하나도 거짓말 없이, 거짓게임 없이 다 솔직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 종목만 사서 수익이 나서 좋은 거 아닙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본인 현금을 지키는 것도 그것도 수익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내일 무조건 잘 나와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약간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지수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초대형 파도가 칠 수가 있어요. 초대형 파도가 칠 수가 있고 잔파도는 그냥 튜브 끼고 떠다니면 되거든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잔파도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잔파도 만약에 저기 대천해수욕장에서 잔파도로 와도 태평양으로 떠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초대형 파도가 오면은 여러분들 이 대천해수욕장에서 이 튜브 끼다가 캄보디아 해안까지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형 파도가 칠 수가 있고 잔파도가 튜브 끼고 떠다니면 되지만은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다음 장면은 이 반도체 2차 전지가 계속 지속될 가능한 선전주지만은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한다면은 90%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90% 이상 하락이 되면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올라가는 HBM 관련주들, 후공정 관련주도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손절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손절 안 할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손절 안 하고 단타하게 되면은 현금 비중도 없고 여러분들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제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해요. 새사버는 여든 간다고요. 새사버는 여든 간다고. 이 새사버는 여든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날 똑같은 습관대로 주식을 해. 맨 처음에 주식을 10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처음부터 큰 비중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시작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수익금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늘어나고 2억까지 늘어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나는 분할 투자한 거야. 투자 가치성으로 투자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변명이죠. 계속 물려가지고 다른 종목 사다 보니까 현금도 많아지고 수익금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 계좌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도 여러분 종목은 안 올라가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러한 우려가 만약에 안 생기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이러한 우려가. 하지만 저는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수익보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지키는 거, 현금을 지키는 그런 개념부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장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시장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이 시장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물리더라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상승할 수 있는 그 시장 영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우량주들이 올라가면은
지수가 상승하고 2차 전지 종목이 아니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도 같이 지수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가 반등 타임 그때까지 현금을 아끼시고요.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오늘만 하고 내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더 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하루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달리지 마시고요. 형 구간에서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하락 비중이 더 크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현금 비중은 좀 증가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하다면은 여러분들 우산 챙기죠? 안우선 우산 챙깁니까? 챙기죠. 아, 단호한 말 네. 물어봤구나. 그럼 우산은 챙기고 그리고 네. 외출 자제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구름이 나면 주식시장으로 따지자면 먹구름은 오고 있는데 맨날 매매하네. 맨날 매매. 매매도 한 번은 쉴 틈이 있어야 하는 건데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투자하기 안 좋은 환경에서는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아, 저 부분은 내가 잘못 썼구나.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하면은 우산을 챙기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주식시장을 냉철하게 보셨으면 하는 게 레드의 마음이니 여러분들한테 그 진실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현금 비중을 높이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언제 반등할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정리해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 높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의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네. 역시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지만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다. 잃지 않는 매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수익 내가 몇백 번 내지 않았습니까? 몇십 분 안 됐습니까? 이윤 얘기보다 제가 NNF로 그렇게 크게 수익 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NNF로 이게 수익이 나봤자 10%, 15%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 건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저 되게 감사하게도 되게 좋아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그렇게 내지도 못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이겨내가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금을 지켜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든지 제가 브리핑 맨날 밤에 눈곱 끼면서 맨날 브리핑해요. 그래서 10시까지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하루에 글 쓰는 게 몇 문장인지 아십니까? 3,000개가 넘어요. 하루에. 하루에 3,0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그중에 비중 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들 시장 어려울 때 맨날 밑반지 독에 물 묻었죠. 즉 뭐겠습니까? 맨날 추가 매수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투자에 되게 냉철하게 봐야하는데 감정적으로만 매매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은 이 종목이 왜 빠지지? 너무 불안해 죽겠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해가지고 마음 좀 안정시켜야지. 이렇게 했는데도 다음날 빠지면은 나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내가 주식을 왜 해가지고 참.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시장 상황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추가 매수, 본인 종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돈이 담기지 않고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잃지 말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까지 정말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수익보다 잃지 않는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 심어주고 싶었고 오늘 히든 종목보다 이런 부분으로 교육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잠시 후 또 노란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한 견조한 지표가 또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만약에 경기 지표가 상회하게 된다면 다음 주까지도 좀 눈치를 봐야 될까요?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경기 지표가 잘 나오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켜봐야 돼요. 우선은 지켜보는 게 네, 중요하고. 우선 지켜보고 네. 저는 시장에 신규 자금이 몰려올 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허용될 때 그때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10% 정도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예전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종목을 말씀 안 하시다가 LNF를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이야기해 줬던 시장 정리 사항 그리고 주말 동안의 브리핑까지 다 알차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정말 유익한 시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주식빈에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